아 진짜 웃겨. 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조각의 의심이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이 말은 너희가 바로 아직 완전히 수선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발밑이 아닌 앞을 보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지막으로는 안 된다 또 답답하게 굴지 마라. 너희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능숙하게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까지 필요한 것도 역시 연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처음부터. 그죠? 예. 트랜서핑에 뭐 탑부티에 나와있는 내용들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두 번 해보고 안 해보거나 혹은 듣기만 하고 아 저런 거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죠? 해보질 않으니까 바뀔 수가 있나요? 뭐 해야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야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야구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처음 볼링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처음 뭐 포켓볼을 배우고 처음 여러분들이 축구를 배웠어요. 처음 배웠을 때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못해요. 몸이 안 따라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습을 쌓아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잘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훈련, 연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원이 좋은 집을 갖는 것이고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해서 이루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 프레임을 선택하고 따은 머리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내가 정확히 현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 앞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돌려보시고요. 좋은 집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좋은 집을 상상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따은 머리끝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집을 상상하면 됩니다. 좋은 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을 잘 못하겠다. 상상을 잘 못하겠으면은 그 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느낌을 갖고 오는 겁니다. 느낌을. 제 방법이죠. 이거는 책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 거예요. 제 방법입니다. 느낌만 갖고 오는 거예요. 느낌만 갖고 오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확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가진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반포대교 32평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큼 자주 하느냐? 그냥 자주 하면 돼요. 자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책에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게 원하는 만큼 자주 해라. 자주. 수시로 해라. 때때로 해라. 여러분들이 자주 비추면 비출수록 여러분들의 현실이 빠르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꿈의 지도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꿈의 지도를 바라보는 그 횟수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한테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이 더 빠르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그림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주 비추면 비출수록 좋다. 근데 그게 의무감이 되면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너무 막 의무감에 억지로 강제로 그죠? 그건 별로 좋지 않고 자주 하되 집착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조금만 템포를 느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방송의 특징이에요. 제가 느리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서 느리게 할 때도 있는데 이 방송의 특징이에요. 말 빠르게 하는 걸. 그래서 말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송에는. 이런 게 개성인 거고. 왜냐면 천천히 했을 때 잘 들리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들어봤을 때 들리거든요. 안 들리면 저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수정을 하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여러분 귀에도 아마 제 시청자분들이랑 다 들릴 거예요, 그죠? 들리는 선까지만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쵸? 자기개발 방송이 많잖아요. 그죠? 되게 천천히 차분하게 조용히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게 좋으면 거기 가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바꿔봤는데 바꾸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좋아했던 분들은 또 그걸 또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서 왔는데 빠르게 하고 좀 열정적으로 강의하잖아요. 저는 그쵸? 그런 거 좋아해서 왔는데 답답하게 느긋느긋하게 하니까 그것도 좋긴 한데 뭔가 좀 그 예전에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런 말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쵸? 이쪽을 만족시키면 이쪽에선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쪽을 만족시키면 이쪽에선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그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방송이 많지만 포아님 방송 들을 때 제일 행복하고 고향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지금도 많이 맞추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피드백도 진짜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방송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영상 길이는 몇 분이 좋아요? 뭐 영상의 속도는 어느 게 좋아요? 뭐 여러분들 방송 주제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씩만 끊어놓는 게 좋아요? 뭐 계속해서 물어보고, 편집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맞춰 왔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보다 보니까 저만의 색깔을 잃어간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선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뭔가 저만의 특징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영상 길이 정도는 바꾼다고 해서 제 뭐 특징이 뭐 크게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내 색을 잃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욕심을 내려놔야겠구나.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건 욕심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었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최대한 게 뭔가 맞춰가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남한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모습을 뭔가 이렇게 진솔하게 전달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은 되게 많이 점잖아졌어요, 그죠? 엄청 점잖아지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송은 막 옛날 방송은 좀 말도 좀 격하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또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걸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 장점을 강화시키자. 내 부족한 점을 모두 메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족한 점이라는 것도 사실 모두 다 주관적인 거고, 어느 정도는 대중적인 건 물론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때는 어떤 식으로 발견하나요? 자, 아까부터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고,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고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연님 질문을 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는 사실 훈련이 된 사람은 되게 찾기가 쉬워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보통 저런 질문을 하죠. 왜냐면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모르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우리 마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물어보면은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그럼 그걸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근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까? 이게 내 마음의 소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분간이 안 돼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명상을 맨날 추천드린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한테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 개울에 갔습니다. 개울에 가갖고 이렇게 물장구를 쳤어요. 물장구 쳐갖고 물이 막 이렇게 뿌얘졌어요. 그 물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불순물들이 내려앉으면서 물속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수도 없이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이 안 보여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웠을 때, 그때 그 차분한 마음에 여러분의 속마음이 비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예요. 그것만 들을 수 있으면은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니? 이거니? 저거니? 그럼 얘가 알려줘요. 얘가 알려준 대로 가면 돼요. 처음엔 이게 낯설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사소한 것부터 하면 돼요.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누구 만나는데 뭐 입고 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물어보고 찾아가고, 어떤 책을 살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친해진 다음에 조금씩 질문의 사이즈를 키워보는 거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 직업을 해볼까? 저 직업을 해볼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마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마음의 근육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고, 이게 잘 안 된다, 현실적으로 좀 알려달라 하면은 제가 했던 현실적인 방법은 수도 없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제 장점, 특기, 관심 분야 다 적어봐요. 노래, 명상, 뭐 운동, 헬스, 뭐 수다, 낮잠, 뭐 옷 입는 거, 뭐 등등등등 해갖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걸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랑 관련 있는 분야에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다. 부딪혀봐야 알 수 있어요. 부딪혀봐야지. 저는 그래갖고 되게 많은 일을 해봤어요. 노래방에서도 일을 해봤고, 술집에서도 일을 해봤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해봤고, 엑스트라로 이제 촬영장에도 이제 몇 번 가봤고, 그리고 조선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리고 웨딩홀에서도 일을 해봤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또 뭐 해봤지? 뭐 치과에서도 일을 해봤고, 갑자기 말을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뭐 꼭 일이 아니더라도 뭐 운동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게 좀 잘 맞는구나, 이런 게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는 방향이 조금 더 뭔가 명확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내면으로 계속해서 파고들거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 저는 이제 애기들 좋아해서 키즈 카페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뭐 유치원도 가봤고요, 장애 노인들 복지센터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굉장히 많은 걸 해봤어요. 진짜로 굉장히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제가 뭘 좋아하고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이제 견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보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고요. 진짜로.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아, 당연히 괜찮겠지, 내가 애기들 좋아하니까 아무리 뭐 일이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 다 힐링이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크나큰 착각이더라고요. 네,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애기들 다루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애들이 그 귀여운 꼬마 천사들이 귀여운 악마로 바뀌는 순간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마냥 쉬운 일,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을 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장 부딪히는 게, 될 일은 된다에서 마이클 싱어 씨는 현존을 하면서 삶이 주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선택하고 바라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온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타프티에서는 목표를 선택하고 글이라고 해서 좀 헷갈립니다. 시나리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 내려놓은 같기도 하고, 이 두 책이 말하는 내용이 결국엔 같은 것인지 아니면 반대인 것인지 슌카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말인 게, 너무 쉬운 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같은 유의 책이고 같은 유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은, 될 일은 된다에서 말을 하는 식의 삶의 방향이 사실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될 일은 된다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미라클이라는 책을 봐도 똑같이 말을 하죠. 네, 미라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는 이런 이제 타프티 같은 단계가 2단계고, 3단계가 우리가 신성과 우주와 연결이 된 채로 내맡기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같은 부류의 것인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프티에서도 사실은 거기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발음이 뭔가 좀 이상한데? 맞나? 삶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들이 온다. 우리가 늘 평화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그리고 삶과 사랑에 빠진 느낌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말을 하잖아요. 그게 될 일은 된다해서 마이클 싱어 씨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책이 상이한 내용을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 자,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실패가 무서워서 그래요. 실패가 내가 이런 새로운 걸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무의식에서 비롯이 되는데, 왜 무의식이 방해를 하냐면은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시도하지 못하고 늘 기다리고 늘 준비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떠오르면 일단 시작을 해요. 대책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발걸음을 한 번만 내디디세요. 용기를 한 번만 내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잘 될까봐 두려워요. 그러면은 그때 딱 말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실패하면 뭐 어때서. 타프티에서도 말을 하는 게,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더 좋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성공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공했으니까 좋은 거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들을 실패했다, 못했다 하면은 내가 거기서 더 큰 교훈을 얻어서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얻을 거니까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좋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냥 시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겠구나. 왜냐? 둘 다 나한텐 이득이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맞잖아요, 그쵸?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저도 더 많은 걸 시도해봐야겠어요. 저는 돌다리도 2번 두들기는 성격이라서.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많이 그래요. 예. 시도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염두에 두고 너무 많은 걸 걱정을 해요. 쓸데없이. 정말 쓸데없이. 정작 필요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 고민들, 그게 행동을 못하게 해요. 그게 나를 가로막는 무의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변화를 막는. 내가 얘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아, 무의식이 날 방해하고 있구나. 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스피너 맞죠? 스피너 이거 하나 사는데 제가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뭐가 좋을까?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까? 어떤 걸 샀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거 한 30분 정도 찾았을 때 나온 게 이거였어요. 나머지 4시간 반은 뭡니까? 이게 정말 좋은지 확신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렇죠? 너무 이런 사소한 곳에도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고 많은 걸 고민하고 막 그렇게 염두에 많이 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언가 시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작은 거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 결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냥 고민하지 말자. 그냥 내 영감을 따라가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감, 영감, 마음의 소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면 해요. 시도해보고 싶으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으면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한 5초 뒤에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걸 하려면 이것도 준비가 돼야 되고 저것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명상하세요. 생각 좀 줄이세요. 춘카님 BGM은 끝날 때까지 이야이야오인가요? 앞집 사는 강아지 이야이야오. 바꿔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야이야오. 네. 자, 포춘카님 바뀌신 게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먼저 작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큰 것들은 나중에 바뀌었어요. 제 사소한 말과 행동, 성격, 태도, 목소리 그런 사소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다음에 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제 삶이 바뀌고 작은 것들이 바뀌고
서서히 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크릿 이상형으로 약 3달가량 하고 나서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생각하면서 지나고 1달가량 썸을 타다가 제가 상상한 사람한테 고백을 받고 사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애에 관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성공하셔서 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김 빠질까봐 얘기하지 말까요? 여러분들이 김이 빠지실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타프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타프티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다 알았어요. 김 안 뺄게요. 오케이, 김 안 뺄게요. 그냥 네, 여러분들 오케이 김 빼지 않겠습니다. 네, 탄산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해줘요. 알 건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씻으러 가야 되는데 듣고 가야겠어요. 어차피 저희도 방종할 거예요. 같이 방종하고 같이 씻어요. 같이 씻는 건 아니고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같이 씻는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파해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냐면은 타프트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정해놓으면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누군가를 정해놓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원빈을 제가 원빈을 왜 만나죠? 이상한데? 원빈 말고 제가 만약에 나 아이유랑 연애할 거야. 아이유 너무 좋아. 이런다고 해서 아이유가 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유도 본인의 의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됐으면은 이미 사생 팬들은 연예인과 다 연애를 했겠죠. 그죠? 근데 한둘입니까? 안 되잖아요. 특정한 누군가는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만나라. 네. 음란막이 씌우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샤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더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영감을 따라갔는데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수용을 했는데 만약 상황이 또 움직일 것 같다면 다시 고려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영감을 따라갔는데 다른 결론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어렵고 힘든 감정이 들 때 그때 유용함을 찾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 사건이 왜 나타났을까? 이 사건이 나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까? 이 사건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행복에 머물면 좋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럽네요. 너무 잘 되시는 거. 생소하다. 약간 낯설다. 저런 말 들으면 약간 생소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참에 반성을 좀 할게요. 반성 시간을 좀 가질게요. 반성을 하는 게 마음의 힘을 알고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저는 이제 또 유독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유독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의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구나. 확신이에요, 확신. 그냥 다 되는구나. 내가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일관되게 마음을 모으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약간 안일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안일하냐면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원하는 현실이 안 생기고 힘들 때 뭔가 좀 상황이 좀 막 안 좋은 쪽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통은 이제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좋게 느끼려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좀 해주고 하면은 빨리빨리 상황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안일해진 거죠.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뭐 굳이 지금 해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방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지금 성장 속도가 약간 탁 멈칫했는데 다시 이제 이 책 보면서 갑자기 열정이 막 불타올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더 빨리 좋아질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안 하거나 혹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계속 미뤄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해야지, 조금 더 시간 많아지면 해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저처럼.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난 저러지 말아야지. 아, 네.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네, 이러면 안 돼요. 반면 교사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반면 교사가.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못하는 것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아, 타산지석. 타산지석. 어려운 말 나왔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타프티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타프티 진짜 좋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본 다음에 타프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방송 보시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더 재밌고 좀 더 깊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타프티의 어려운 말들을 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타프티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하는 것들이 춘카님 방송 보니까 저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다음 방송부터는 약간 어렵게 느낄 만한 내용들을 좀 부분 갖고 와서 그대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약간 해석해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까 봐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책이랑 또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좋은 내용들, 좋은 글귀, 좋은 파트,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게 뭘 말하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2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2번 그대로를 한번, 그리고 포춘카 버전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춘카님, 고라파덕 옆에 고양이 좀 일으켜주세요. 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가야죠 뭐. 가기 싫지만 춘실행. 춘실행. 더워. 진짜 웃긴다. 진짜 웃겨. 개그맨들만 다 모아놨어 여기다가. 진짜로. 여러분들 오늘 들은 내용들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춘실행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송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여사제 타프티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더 알차고 책 내용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실행 썸네일 갑시다. 근데 이게 빛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빛 반사가 너무 심한데? 네? 자! 포! 빠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되지. 포! 빠이! 갈게요. 포! 빠이! 갑니다! 안녕!